소년 삼국지 제70화 피바람 전야 허도를 덮친 그림자. 길평의 마지막 웃음소리는 조조의 귓가에 맴돌며 그를 더욱 미쳐 날뛰게 만들었다. 온몸의 고통과 함께 찾아온 광기는 조조의 눈을 멀게 했고 그의 의심은 허도 전체를 향해 번져나가는 불길이 되었다. 피 묻은 칼을 든 채 멍하니 서 있던 조조는 이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명령했다. 길평의 집을 샅샅이 뒤져라. 그가 남긴 모든 기록을 찾아내. 이놈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꾸몄을 리 없다.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짐작가는 자가 있다면 그 자의 목숨은 없을 것이다. 조조의 광기 어린 외침에 병사들은 길평의 집으로 달려갔다. 길평의 집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조조의 병사들은 단서가 될 만한 모든 것을 찾아냈다. 조조의 광기는 헌제에게까지 향했다. 그는 헌제와 길평, 유비가 주고받았던 눈빛을 떠올리며 그들 사이에 모종의 음모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허도의 밤은 깊어가고 조조의 의심은 밤하늘을 가득 메운 먹구름처럼 불길하게 드리워졌다. 백성들은 불안에 떨었고 조조의 신복들은 그의 광기가 결국 조조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것을 예감하며 불안에 떨었다. 유비, 밭일을 멈추고 칼을 들다. 그 시각 유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밭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는 동승으로부터 길평의 죽음과 조조의 명령을 전해 들은 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비는 밭일을 하던 낫을 내려놓고 감추어 두었던 칼을 조용히 꺼내 들었다. 오랜 시간 흙 속에 묻혀 있었던 칼날은 차가운 달빛을 받아 섬뜩한 빛을 뿜어냈다. 형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조조의 의심이 극에 달했으니 지금이 바로 그자의 허를 찌를 때입니다. 장비가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유비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관우는 이미 전투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조우는 유비의 뒤에서 말없이 칼자루를 쥐고 있었다. 유비는 세 형제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유비는 동승과 은밀히 만나 거사의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길평의 죽음으로 인해 계획이 틀어졌지만 유비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마등의 군대가 허도 성문을 기습하면 동승이 성안의 병사들을 지휘하여 조조의 거처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동승대인 조조의 의심은 길평에게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우리가 될 것이요. 그러니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소. 오늘 밤 조조의 광기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요. 유비의 목소리는 비장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동승은 유비의 결의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허도를 뒤흔드는 서량 기병대. 그 시각 허도 외곽의 숲속에 잠복해 있던 마등의 군대는 유비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등은 조조의 병세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동승의 전령이 그들에게 도착했다. 장군님, 현덕공의 전갈입니다. 오늘 밤 거사를 일으키라고 하셨습니다. 마등의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휘하 장수들에게 진격 명령을 내렸다. 서량의 정예 기병대는 조용히 그러나 맹렬한 기세로 허도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의 어둠을 틈타 허도를 향해 돌진했다.
말발굽 소리는 땅을 울렸고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허도 성문 앞 조조의 병사들은 평화로운 밤에 잠들어 있었다. 그때 갑자기 거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병사들은 잠에서 깨어나 황급히 칼을 쥐었지만 이미 늦었다. 마등의 기병대는 성문을 향해 돌진했고 성문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서량의 정예 기병대는 물밀듯이 허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조조의 목을 베라. 마등의 외침에 서량 기병대는 조조의 거처를 향해 돌진했다. 허도의 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백성들은 비명 소리를 지르며 집 안으로 숨었고 조조의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혼비백산했다. 궁궐 안의 피바람. 마등의 군대가 허도를 휩쓸고 있을 때 동승은 미리 포섭해둔 병사들을 지휘하여 조조의 거처를 향해 움직였다. 그들은 조조의 침소로 향하는 길목을 막고 조조의 호위병들과 격돌했다. 조조의 거처는 순식간에 피바람이 불어닥쳤다. 병사들의 비명소리와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조조는 침상에 누워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그는 몸을 일으켰다. 그의 신복들은 그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조조는 자신의 거처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누구냐, 누가 감히 이 밤에. 조조의 외침에 병사들은 그를 둘러싸고 방어 태세를 취했다. 그때 동승이 조조의 침소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복수심에 불타는 눈빛이 가득했다. 조조는 동승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깨달았다. 동승 내놈이 감히. 조조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인해 떨리고 있었다. 그는 길평이 아닌 동승이 이 음모의 주동자였음을 깨달았다. 동승은 조조의 광기 어린 눈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승상 아니 조조.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길평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백성들에게 안겨준 고통을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동승의 외침에 조조의 병사들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동승은 용맹하게 맞섰지만 조조의 병사들은 그를 압도했다. 동승은 조조를 향해 칼을 휘둘렀지만 아쉽게도 그의 칼날은 조조의 몸에 닿지 못했다. 조조의 호위병이 동승의 칼을 막아냈기 때문이었다. 내 놈의 목숨은 내가 직접 끊어주마. 조조는 칼을 쥐고 동승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때 갑자기 조조의 몸이 휘청거렸다. 독의 후유증 때문이었다. 동승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조조의 목에 칼을 겨눴다. 조조의 목숨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과연 동승은 조조의 목숨을 끊을 수 있을까? 유비는 동승을 도울 수 있을까? 허도를 뒤흔든 칼날은 누구의 목을 겨눌 것인가?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연재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화도 기대해 주세요.